뭐 역시 이제 같은 걸 봐도 양쪽이 좀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공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86 운동권 청산을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이후에 공천이 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공천이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여권 인사들이 일단 민주당 86 운동권이 현역인 지역에 좀 도전장을 속속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하듯이 말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뛰고 있는 그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게 또 내려꽂는 거 아니냐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86 운동권을 향한 자객 공천이 그 룰에 따른 시스템 공천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저번에 김경률 회계사나 예. 이번에 윤희숙 대 임종석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한 위원장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뛰고 있는 사람이 있죠. 마포에도 이제 김성동 위원장, 예. 그다음에 성동 갑에도 이제 권오연 행정관 출신 예. 변호사나 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저는 아마 이제 상징적인 저 운동권 세력을 이제 저격하는 과정에 이제 한 위원장이 조금 홍보 차원에서 띄워주기를 했는데 예. 공천 과정은 이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네. 공천은 이제 철저하게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아마 이제 그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부터 정하고 전략 공천 하더라도 이제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그래도 좀 대중들에게 알려진 인물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 대진표가 짜여지는 모습인데 확실히 이제 공천을 통해서 운동권 청산 메시지를 내겠다 이걸로 보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윤희숙 전 의원 이런 분들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첫 번째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운동권 청산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 시대 흐름이 운동권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냥 자정작용에 의해서 저는 누가 뭐라고 굳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는 청산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시대 국민들이 정부하고 여당에게 요구하는 게 운동권 청산이 아니에요. 민생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살리고 외교 안보를 잘 하라는 거지. 저는 국민들이 언제 국민의 힘에게 운동권 청산을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한 그 성동갑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저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바람이 불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대선 직후에 좀 치러져서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청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보좌관 출신인데 네. 되게 지역구 관리를 잘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 지역에서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기는 민주당의 지금 어떻게 보면 양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는 출마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왜 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을 타겟으로 해서 네. 왜 자꾸 양지 찾아가느냐, 뭐 네. 차라리 용산을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좀 나오면 안 된다는 입장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예.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불출마를 하면서 홍익표 그 원내대표가 이제 거기에서 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선당 후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험지인 강남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서초로 갔죠. 서초. 서초로 갔습니까? 서초로 저희는 이제 또 다 강남이니까. 근데 예. 갔는데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러면 거기가 전략공천 지역인지 뻔히 알면서 거기에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략공천을 달라는 압박으로밖에 저희는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만약에 전략공천 지역이 아니어서 경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전략공천 지역에 내가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나에게 공천을 주시오라는 좀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고, 아니 그렇게 젊은 시절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비서실장 하면서 국정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인지도가 있으시니까 예. 아니 격전지 가서 한석이라도 더 가져오셔야지. 그래야지 어떤 명분이 서는 거지. 지금 민주당에서 초선들이 불출마를 하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지금 바짝 갈 수도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양지 찾아가는 것은 조금 당을 위해서 조금 마이너스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은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도 나오셨는데 조금 이제 그 정치부 기자님 취재를 해보면 공천을 만약에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도 나오겠다. 중구 성동 갑에 꼭 나오겠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친명과 친문의 어떤 갈등의 좀 핵심 지역이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제 그 공천 받아도 안 될 텐데 무소속 넣으면 뭐
표 없겠습니까? 아, 근데 그렇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을 보면요. 완전히 수박이 다 축출됐잖아요. 예. 이제 멜론까지 다 축출하려고. 그런데 완전히 반 이재명 의원들 몇 명 나갔잖아요. 예. 이제는 이제 그 친문 온건파들 있잖아요. 고민정까지. 아, 고민정까지.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까지 멜론인가요? 예, 멜론이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천 학살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운동권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 죄냐고 하는데 민주화 운동 한 게 죄가 아니고요. 너무 이게 몇십 년 동안 많이 누렸잖아요. 교도소 2년 가면요. 예. 군대 3년 안 갔어요. 그리고 이게 몇십 년 동안 배지 달고 뭐 다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까지도 뭐 유공자법 만들어서 하자. 이게 뭡니까? 저는 몇십 년 동안 기득권 누린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 어제 안 그래도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에서 임종석과 윤희숙 가운데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으냐. 이게 사실 운동권 정치는 자연스럽게 자정이 될 것이고 지금 경제를 얘기할 때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뭐 그 논리인 것 같아요. 운동권 정치인들은 사실 그 민주화 운동했던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정치를 그 어떤 이슈로만 우려 먹어왔던 사람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비판 포인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경제 살릴 전문가를 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박하실 논리가 있을까요? 그 국회의원 그 윤희숙 한 명을 만들어서 경제를 살린다는 건요. 사실 너무 좀 과도한 거죠. 아니 그렇게 윤희숙 전 의원이 경제를 살릴 수 있으신 분이면 그냥 기재부 장관을 시키시면 되죠. 경제장관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 그리고 그 윤희숙 전 의원이 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으신 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상대 진영에 있으시지만 소신 있으시고 어떤 자기의 논란이 있었을 때 불출마로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받으신 면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성동갑이라는 지역 자체가 저는 그 만약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에 불만을 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윤희숙 전 의원이 이길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게 분열이 된다면. 예. 근데 설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렇게 뭐 민주당에게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상상도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 경제라는 것이 어떤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예. 국회의원 한 사람이 변화를 시킬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 물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어떤 운동권과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조금 그 구도를 잡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게 어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은 정권 심판론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도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 공감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은 하지만 네. 저는 예를 들어 20, 30 세대 이런 분들이 운동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공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예. 그래서 저는 운동권 청산도 너무나도 울고 먹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